찍겠다고 굳이 힘든 손짓하지 마시고 이제 포토타임 있을 예정이니 공연 다 끝나고 포토타임 때 같이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화장실이나 이런 외부 출입도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난 마렵다가 아니라 난 썩다 하시는 분들 조용히 잘라주시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꽃 같은 리액션인데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불꽃 같은 리액션! 불꽃 같은 리액션! 감사합니다. 이제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무 예뻐 나를 섹시해 비오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너무 예뻐 모두가 인정하는 나는 beautiful girl 다 했네? 문 크리스탈 파워!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지. 널 용서하지 않겠다! 뿅!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사모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모님,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진출판사에서 나온 양상은이라고 합니다. 저 아직 안녕하세요? 예! 저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진출판사에서 나온 양상은이라고 합니다. 예. 사모님,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모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사모님,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저 죄송한데 아직 준비가 예? 죄송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한가하시다는 말씀해 주시면 그때 찾아오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들으겠습니다. 팜플렛은 현관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진출판사 대학과 과정 첫째, 매년 새로운 정보 추가 2013년도 개정판에 이어 2014년도 개정판 출시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양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웬만해선 지문을 절대 안 열어놓거든요. 그렇다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바로 쫓겨날 게 뻔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이 나이 먹고 옷을 싸게 생겼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화장실만 잠깐 쓰면 안 될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렇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3분 안에 모든 걸 해치워요. 정말이세요? 예, 물론입니다. 3분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아직 정말 죄송하지만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문이 잘 닫히지 않아요. 예. 초면에 죄송하지만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돌아야 할 집이 한 100가구쯤 되거든요. 아침에 챙겼는데 이 말을 많이 하면 입이 금방 마르는 데다 제가 하는 일이란 게 매번 거절당하는 일이라서요. 네, 그만 이해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 같아도 이 화장실을 쓰게 해줬는데 물까지 달라는 말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만성했지만 이 화장실을 쓰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탁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아, 네. 안 될까요?
보리차군요. 네. 신혼이신 모양이네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있는 게. 네. 저희도 신혼 때 이런 컵을 썼었죠. 분홍색 키티 커플컵요. 뭐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또 추억 아니겠어요? 저 아니에요. 신혼 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죠. 저 죄송하지만 커플컵 아닌데. 이거 뭐든지 같은 모양으로 2개씩이었죠. 컵, 슬리퍼, 앞치마, 그리고 고무장갑까지 뭐든지 커플로요. 근데 그 결혼한 지 10년 넘으니까 뭐든 따하게 되더라고요.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가끔은 저 변기까지 따로 갖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놈의 변기 뚜껑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그거 그냥 싸고 한번 내려놓으면 될걸.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절대 내려놓는 법이 없다니까요. 사모님 남편분은 어떠세요? 제 남편만 그런가요?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시군요. 이상하게 우리 남편이 못 고치더라고요.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구수한 보리차 맛 그대로네요. 감사합니다. 집이 참 아기자기하네요. 저 죄송하지만 어머머, 저도 어려서 이거 만화책 많이 봤는데 그러고 보니 만화 본 지도 꽤 됐네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만화책이 책꽂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참 순수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기 저 그거 아니야, 이 후한 만화보다 무섭다는 책 파는 사람을 선뜻 들이신 것만 봐도 보통 분은 아니시죠. 별 말씀을요. 요즘은 현관문 열기가 그 스위스 비밀금고 열기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영업사원이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거절하지 못할까봐 집에 겁먹어서 그런 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저 영업사원이라면 평균 모두 피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죠. 저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모두 선생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셨는데 보셨나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올드보이 찍어도 될 만큼 반응시설이 잘 된 집이라고 자랑했거든요. 유명한 가수가 돼도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쉽네요. 네. 와, 근데 만화방 말고는 이렇게 만화책 많은 집들은 처음이에요. 예. 저 죄송한데 아이고, 제가 사모님 독서를 방해했군요. 그게 이 만화책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예? 봤는데? 설마 어디선가 봤는데? 정말이에요. 이거 어디선가 봤는데? 그런가요? 예, 아주 낯이 익어요. 이 책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아이고, 어디서 봤지? 그게 제 작품이에요. 예? 제가 쓴 만화예요. 제 작품들이. 만화가시군요. 만화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책들이 가득했군요.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낯이 익었군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를 알아봐 주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제 딸이 좋아하는 만화가시네요. 절 닮아 만화책을 좋아해서 이 사서 책꽂이에 꽂아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낯이 익었군요. 따님이요? 네, 제 딸방에서 선생님 만화책을 본 것 같아요. 그 작품 출판사 직원들과 저만 아는 비밀인데 비밀요? 워낙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알아봐
알아주시는. 아이고 예,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이 광팬이라고요. 따님이군요. 제 책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이런 훌륭한 작품을 그리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요? 저야말로 영광이죠. 아주 잠깐, 정말로 아주 잠깐 희망을 놓친 적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알아봐 주실 거라 믿었죠. 그럼요, 당연하죠. 준비가 다 되진 않았지만 오늘이어도 괜찮겠죠? 사모님, 선생님, 그 사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제 딸 생일이라 조금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요. 사인 같은 건 해보질 않아서. 무슨 겸손한 말씀을요. 책에 사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제정신. 아, 사인해 주시겠어요?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인만으로도 황송한데 이 책까지 주시다니 저야말로 영광이죠. 그냥 그 이름 쓰세요. 무슨 문제라도.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생수 드릴까요?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토토로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웃집 토토로는 수십 번 봤죠. 저도 그 감독은 알죠. 가끔씩 고양이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커다란 고양이 인형이 하나에 200만 원 넘는다고 하대요. 그 캐릭터 산업이야말로 21세기형 첨단 산업 아니겠어요? 버스 정거장에 눈을 감고 서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디즈니에서 캐릭터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보다 크죠. 그래서 저도 캐릭터 사업에 투자했다가 홀라 알아먹었답니다. 아니 그 만화를 그따위로 만드니 망할 밖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만화가 내용 이게 토토로입니까? 고양이 버스인데요. 그럼 이게 이거 메이고 이거 사츠키요. 토로로는 토토로요? 예예. 있군요. 토로로가 주인공이죠. 글쎄요. 아니 고양이 버스는 주인공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비싼 거래요? 200만 원이면 중고차도 살 수 있겠구만. 용서하세요. 제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끔 이성을 잃거든요. 괜찮습니다. 무능력한 남편하고 자식 벌어먹이다 보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돈과 연관되긴 하거든요. 네. 예술하시는 분은 저희들과는 뭔가 다르겠죠? 예술이랄 것까지. 만화가 선생님 앞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신문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화를 봐요. 겨우 4단짜리 만화지만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신문을 보는 사람이 똑똑하든 무식하든 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그린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잘 모르는 놈들이 아는 척하느라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 거잖아요. 글쎄요. 딸이
책 읽는 걸 싫어해 크리스 로마 신화며 위인전기며 삼국지까지 만화책으로 사줬더니 그냥 저도 모르는 신들을 줄줄줄줄 배우더라고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만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지식교양 만화를 그릴 때는 따로 공부를 해요. 지식교양 만화요? 따님께 사주셨다는 삼국지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만화들 말이에요. 그렇군요. 따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전문 서적을 읽거나 소설이나 영화를 봐요. 만화를 그릴 때도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공부하는 작업에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많았군요. 필요할 때마다 사다 보니 집안이 온통 책뿐이에요.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았는걸요. 혹시 그 메세나 운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니 물건 만들어 파는 대기업도 참여하는데 책 파는 회사에서 메세나 운동은 당연한 거죠. 아, 네. 당사에서 보름 동안 예술가에 한해 정집률을 30% 할인해 판매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이 메세나 운동의 마지막 날이라 담당 사원 재량 5%를 더해 35%를 할인해 사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5%는 제 수당에서 공제되는 거라 웬만해서는 안 해드리지만 신세를 졌으니까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을 도와드릴 방법은 바로 이 책. 그렇군요. 글쎄요, 저는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당사에서 출판한 대백과사전은 매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 사진을 충분히 넣었으며 사진은 실사에 가까운 상태로 인쇄되어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비싸지지만 당사에서는 최고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팔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글쎄요, 백과사전을 살 계획이 없는데요. 예, 이해합니다. 뭐 생각지 않은 물건을 보신다는 게 선뜻 깨끗하지 않으시겠죠. 아셨다면 벌써 사셨을 게 분명합니다. 제가 실은 선생님께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니 그 어제 찾아간 화가분께서는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백과사전을 사냐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예수라는 분이 인터넷 자료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검증된 자료들도 불법적인 자료들이 많대. 자기들 권리 찾을 때는 이 저작권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저작권은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똥배만 물로 튀어나왔죠. 아주 그냥 먹을 거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자고로 그 예수라는 사람은 똥배가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건 선생님이야. 매일 밤샘 작업하시느라 스트레스로 부은 것이지 왜 살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실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한때 그분의 전시회를 기다리며 가슴 설렌 것이 한두 번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 책 비쌉니다. 근데 그 요즘 웬만한 소설책도 한 권에 15,000원 하는데 그거 표지만 칼라고 나머지는 다 흑백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책은 총천연색 칼라에 소설책 2배 혹은 3배나 되는 두께와 크기니까 당연히 비싸야 맞습니다. 총 52권이니까 이 소설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2 곱하기 15,000원이면 78만 원입니다. 거기에 두께와 크기가 3배에 해당되므로 78만 원에 3을 곱하면 234만 원입니다. 여기에 디자인이라든지 사진 같은 퀄리티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게다가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만 당사에서는 정가를 300만 원이라는 또 안 돼. 제가 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300만 원 정가의 제품을 오늘까지 하는 메세나 운동의 30%와 제 수당 5%
30%를 제외하면 겨우 195만 원에 국내 최고의 백과사전을 장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므로 6개월 동안 매달 32만 5천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32만 5천 원이면 한 달 술값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저는 술에 마실 줄 모르는데. 브라보! 예술을 그려주는 그 모습 존경스러워요. 유명한 만화가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술 안 마시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럼요. 유명한 예술가가 되셔야죠.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예술가가 되는 길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예술하는 분이 자기 개발을 위해 한 달 책값으로 32만 5천 원도 쓰지 않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 그건 예술을 그만하겠다는 뜻이죠. 순수 예술을 하신다는 분이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젠 글로벌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화책을 낸다는 건 전 세계와 맞짱 뜨는 일입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만화책을 방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이죠. 아니 그 미술은 어떻고요? 피카소의 초기작부터 유작까지 한국 미술관에서 그 진품을 볼 수 있는데 검증되지 않는 자료인 인터넷을 보신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도서관에 가요. 동네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아이, 물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이 좋아하는 작가분이신데 그런 꼴대 넘어가는 다르겠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 안 되죠. 작가분들 작업시간이 대부분 저녁이라 필요한 자료를 그때 볼 수 없고 제때 자료를 찾지 못하면 예술적인 게 사라지고 말죠. 예술가들의 작품은 그 영감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감료, 예, 그렇긴 하죠. 한 달에 이 32만 5천 원을 6개월 납입하시면 도서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뻔하는 자료를 찾게 됩니다. 이거 신나는 일 아니에요? 게다가 베스날 일환으로 가격 할인 기회까지 있으니 일석이조. 저건 조금 안타까운 거. 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건데 그거야 어차피 사게 될 건데. 말자가 무슨 사기가 안 그렇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예, 이해합니다. 뭐 갑작스러우실 수 있죠. 보기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준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보세요. 선생님께서 제가 옷에 오줌을 싸든 말든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겠죠. 선생님 덕이시죠. 피카소와 같은 대표적 키비즘 화가들도 조기엔 대생을 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구조를 깨는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선생님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얻으신 거죠. 술 한 잔 드릴까요? 네? 세계를 뛰어넘을 작품을 남기실 예술가께서 조악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시겠어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고 쉽게 쓰여졌는지 보셔야죠. 남 같아서 이 전집을 통째로 들고 다니며 보여드리고 싶지만 워낙 무겁고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1번인 기역 부분만 가지고 다닙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고 쉽게 쓰여졌는지 보셔야죠.
개구리네요. 이번에 의뢰받은 작품이 개구리 이야기라서요. 벌써 의뢰를 받으셨어요. 역시 유능해. 사진들을 좀 보세요. 마치 막 살아서 뛰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개구리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 개구리. 우리들이 흔히 보는 국방색 얼룩무늬 개구리까지요. 여기 요놈들은 두꺼비래요. 개구리보다 좀 더 징그럽게 생겼네요. 개구리 왕눈이에서도 두꺼비는 여기 있죠. 개구리 기억하세요? 그럼요. 뭐 지금이야 서울이 온통 콘크리트로 뒤덮였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서 농사지었거든요. 대부분은 여기에처럼 징그러운 얼룩무늬였지만 말이에요. 대학 때는요? 그때 개구리 따위에 관심이 없을 때였죠. 그렇군요. 거지는요? 작은 꼬마 거지였어요. 죽은 개구리를 들고 다니는 작지만 지독하게 더러웠던 아이요. 글쎄요, 그 개구리 왕자는 들어봤어요. 그 작고 더러운 아이를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어려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 기억했는데 요즘에 술을 먹어서 그런지 깜빡깜빡해요. 가끔은 그 남의 집 현관 앞에 열쇠를 뽑기도 한다니까요. 진짜 정치. 얘는 어떠세요?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얘는요?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귀여워야 할지. 그래요? 그럼 여기 얘는 어떤가요? 그 개구리는 나무꾼의 마음 한기퉁에 갇혀부터 어떤 것과 다 있어야 돼.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을 알아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좀 긴데요. 세헤라자드의 이야기.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나무꾼이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를 만났어요. 나무꾼 눈엔 그 개구리가 불쌍하게 보여서 도시락을 먹이죠. 밥 한 술 주고 싱거울까봐 반찬 한 술 더 넣어주고 다시 밥 한 술 주고 반찬 한 술 더 넣어주고 한 번씩 웃어주면 도시락을 다 먹을 때쯤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을 막 내려오는데 자꾸만 개구리가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들고 있던 나무 작대기며 지게, 심지어 지게까지 던지며 산을 내려왔대요.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개구리가 생각나 찾아갔더니 근처 마을이 온통 폐화돼 있고 노인 한 분만 힘없이 앉아있었대요. 그래서 사연을 모르니 어느 날 커다란 개구리가 나타나 온 마을에 가축과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했대요. 그래서 나무꾼은 노인에게 자신이 본 개구리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거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며 나무꾼을 잡아먹었답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아니, 그 나무꾼이 개구리 뱃속을 탈출한다거나 그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 괴물 개구리를 해치운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개구리 그 밥이 되는 건가요? 제가 받은 원고에는 그게 끝인데요. 그럼 그 개구리 말고 두꺼비로 하세요. 개구리 왕눈이에 나왔던 두꺼비보다 더 흉측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예요. 근데도 모르는 개구리한테 이거 방송하는 것이죠. 개구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징그러운 개구리한테 그 밥 한 덩어리 휙 던져준 것도 아니고 밥이랑 반찬을 떠넣어주면서 웃어준 고마운 분을 잡아먹다니요. 아주 몹쓸 개구리네요.
몹시 개구리로 어떤 놈을 고르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예쁜 개구리로 그리실 생각이세요? 아직 자꾸 예쁜 주황색을 갖고 있으니까 그 순진하고 착한 나무꾼을 유혹하는 판문파탈 이미지로는 제격인데요. 게다가 이 화살도 개구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갖고 있어서 만지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라 화살 쪽에 발랐다니 딱 어울리네요. 아메리카에서만 산다는데요. 어머, 아주 선생님이야말로 이 백과사전이 꼭 필요한 분이시네요. 개구리가 아메리카에서 사는지 코리아에서 사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 주인을 만나게 되다니 제가 보람이 느껴집니다. 사진까지 곁들여 자세히 설명해서 보니 쉽게 이해가 되고 자료를 찾기도 수월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인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홈스쿨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가 백과사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애들 숙제 때 필요한 참고서 줄을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이죠. 냉면을 내셨으니 가끔씩 선생님 댁에 찾아와도 되겠죠? 다시 오신다고요? 물론이죠. 제 딸도 데려올게요. 딸까지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만난 거라면 제 딸은 오늘 저녁에라도 달려올걸요? 제 딸과 함께 오면 친한 척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럼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책은 보통 입금한 날로부터 3일 안에 도착하지만 배송 담당자에게 특별히 빨리 처리하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가져오신다고요? 52권이나 책을요? 물론이죠. 제 첫 예술가 고객이신데요. 캐나다의 여름방학이 길죠? 예. 2달쯤 되나요? 몇 달은 기다려야겠네요. 국민학교 5학년 이후로 줄곧 만화만 그렸어요. 부모님이 성년지명이 있으셨군요. 부모님이 아니라 언니예요. 언니도 그 만화가시군요. 교회 언니요. 교회 오빠는 들은 적 있어요. 왜 언니는 처음 듣네요. 교회 오빠요? 양다리 걸치는 여자들의 흔한 수법으로 그 비슷한 것으로 사촌 오빠가 있죠. 언니가 좋아하시겠네요. 여기도 설명하셔야죠. 언니 덕분에 만화를 그릴 수 있었거든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그 만화가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말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럼요. 이만한 직업도 없죠. 정년 퇴직이 있나, 정예부가 있나. 그 팔이 잘리지 않는 한 평생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김미나. 만화가 김미나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책은 대대손손남아 사전에까지 실리지만 저희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남겨지고 싶으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름 석자 남기고 싶죠? 흔적이 아니라 의미로 남고 싶어요. 이 계약서처럼 흔적이 남으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서명하셨으니 흔적이 남는 거고 그래서 이 계약에 의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계약서 덕분에 저는 회사에 1년 동안 흔적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고 선생님은 제 첫 번째 예술가 고객이라는 의미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의미로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네요. 결제는 카드로 하실 거죠? 카드로 해야 하나요? 현금도 가능하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좀 무겁죠. 그렇긴 하네요. 어쩌죠? 뭐가 잘못됐나요? 제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뭘 사느라 카드를 가져갔거든요. 그 언제쯤 돌아오나요? 2~3시간 후쯤에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요. 그 현금으로 결제도 가능한데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무겁잖아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같이 은행에 가셔서 찾아주셔도 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점심 먹으면서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부탁드릴 것도 있고요. 제가요? 구상하고 있는 작품 주인공이 영업사원인데 제가 영업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같이 점심하면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뭐 저도 점심은 먹어야 하고요. 혹시 약속이 아유, 있으시면 오늘은 다행히 없네요. 제가 요즘 요리를 배우는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떤 요리를 배우세요? 가정식 요리요. 가정식이요? 네. 아니 그 집에서 먹는 가정식의 그 가정식은요? 네. 프랑스 요리나 그 일식을 배우시죠? 이탈리아 요리 같은 것도 좋고요. 이렇게 다 폼도 나고 나중에 레스토랑을 차릴 수도 있고요. 가정식은 배워봤자 맨날 집에서 먹는 그 맛이잖아요. 집에서 먹는 그 맛을 몰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요리 배우는 건 재미있으세요?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께 칭찬까지 받고 있는걸요. 그래요. 그러다가 그 요리사로 전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 요리를 배웠는데 요즘은 만화 그리는 시간이 요리하는 시간보다 덜 즐거워요. 만화 그리는 것 말고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저도 영업에 재능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늙을 때까지 계산기나 두드릴 줄 알았죠. 그 일도 재능이 있다기보다 가정 때문이었죠. 가끔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길이 정해지기도 하죠. 가정이 뭔지... 어떤 재능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한땐 만화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죠. 네. 남편을 만나기 전엔 만화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이젠 모든 게 한 덩어리 같이 느껴져요. 전 만화 하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길요?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 사이에서 가고 싶은 길을 포기했죠. 가야 할 때. 후회하세요? 후회야 항상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고 결국 선택하지만 항상 후회가 남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신 남편과 딸을 얻었으니까 다 가질 순 없으니까요. 선택이라고요? 아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끝도 없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요? 결혼 전에 남편은 자신과 만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만화를 그리는 여자친구는 좋지만 만화가 아내는 싫다는 게 이유였어요. 남편이 고시 준비 중이라 뒷바라지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 회사에 다니면서도 만화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후엔 아이와 만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퇴근 후에 만화나 그리고 있는 엄마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끊임없이 선택했고 지금은 제가 만화가를 꿈꿨다는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렸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바꾸시고 싶으세요? 그 왕년에 거창한 꿈 한 자락씩 안 잡아본 사람 있겠어요? 게다가 만화가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런 얘기는 낡은 선술집 구석에서 만취된 채야 제맛인데 말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겁쟁이랑은 다르죠. 그 꿈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꿈이랍니다. 그거 이루어지면 죽을 일밖에 더 있겠어요? 죽는다 해도 이루고 싶은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가가 못된 모양이에요. 그거 괜히 취재에 응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막 책임감이 밀려드는데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가끔은 너무 살면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작품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영업사원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점심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마늘 다지기, 파다 듬기는 고수예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안 되죠. 그냥 앉아 계세요. 아,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도 알고 계세요? 은행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세요? 혹시 그 무대리 같은 걸 구상 중이세요? 제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는 스토리거든요. 어머, 이런 우연. 아니,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은행 다니다가 주인공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니, 선생님이 그리는 만화 주인공인데도요. 캐나다에 조교학관 딸이 있어요. 남편도 함께 공부하러 갔지만 여자는 언제 올지 모를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죠. 이게 대한민국 아줌마죠.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아, 부모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때리고 딸에게 구걸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사랑하셨을 거예요. 단지.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겠죠. 예, 맞아요. 언니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날 사랑하시는 거라고. 단지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그러신 것 뿐이라고. 가정식 요리라는 것들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맛일까요? 집에서 먹는 건 모두 가정식 아닌가요? 가정식 백반, 가정식 요리, 가정식 부대찌개, 가정식 레스토랑. 근데 맛이 다 달라요. 대체 어떤 게 가정식인 거죠? 다 달라야 가정식이겠죠. 집집마다 그 맛이 다 다르니까. 그럼 제 건 가정식이 아니겠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서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집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먹으면 그게 가정식일 거예요. 그럼요. 그 영업사원이 동생을 초대해 따뜻한 가정식을 대접해요. 남편과 딸과 영업사원 그리고 동생이 함께 맛있는 가정식을 먹으며 활짝 웃고 있죠. 그 동생에게는 처음 먹어보는 가정식이에요. 예, 그 아주 중요한데요. 딸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되고 남편은 굴비나 혹은 불고기 같은 음식을 동생 앞에 밀어놓기도 해요. 영업사원 또한 더없이 행복하죠. 사랑하는 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니까요. 남편이랑 딸은 캐나다에서 돌아온 거죠? 네,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기다리는 건 힘든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새는 기분이에요. 조금 더 쓰시죠. 모래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 한가운데서 모래 알을 새고 있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요. 그래요, 그 기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될 거예요. 아니, 포기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끝나지 않는 한 영원히 반복될 거예요. 저는 선택할 거예요. 뭐든 선택했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헤어졌던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결말. 마음에 드네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것만큼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요리를 배우면서 음식만큼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도 없더군요.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제 남편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매일 일한다고 피곤하다고 짜증만 내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 생각은 못했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까지 다녔는데도 말이에요. 남편분이 멋지셨나봐요. 동생 봉사였죠. 하지만 그런 남자가 봉사활동만큼은 어찌나 열심히 하든지 저도 그 덕에 따라다니면서 착한 일 좀 했어요. 가면 뭘 하게 되나요? 네? 봉사활동 말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끔은 그 교회에서 준비해간 노래랑 성극 같은 것도 하고요. 약속도 하나요? 약속요? 어떤 약속이요? 뭐든.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약속은 없지만 흔히 하는 약속들은 하죠. 흔히 하는 약속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다시 온다거나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맛있는 거 사갖고 온다는 뭐 그런 흔한 약속들. 약속하셨나요? 흔히 하는 약속이니 아마 저도 했었겠죠. 흔한 약속이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어린아이들한테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는 말처럼 아주 흔한 선의의 거짓말이요. 선의의 거짓말. 교회 동생을 만나느론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그만뒀고요. 지키지 않으셨군요. 그 아이들 아무도 절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죠? 저 말고도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학교나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약속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포기한 아이나 꺼려하는 노인분들을 담당했거든요. 아마 그 사건만 없었다면 조금 더 했을지도 모르죠. 무슨 사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해주세요. 꼭 듣고 싶어요. 남편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교회 동생을 만난 거예요. 담장 밑에서 입술 빨아대는 아주 친한 교회 동생이에요. 그 후로 교회 안 다녔어요. 그분이군요. 예? 교회 그분. 예. 아유, 제 이야기만 하게 되네요. 만화가 선생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어떻게 만화가가 되셨나요? 교회 언니가 유명한 만화가가 되어 찾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어른이 될 즈음엔 자신도 이미 유명한 만화가가 됐을 거라면서요. 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만화가가 된 거예요. 진짜요? 정말로 유명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유명한 만화가가 된 언니 앞에 멋지고 당당하게 서고 싶었죠. 저도 그런 분을 만났다면 지금쯤 선생님 같은 만화가가 되어 있겠죠? 하얀색 스케치북 가득 제가 그린 만화로 꽉 채워지면 그때 언니가 다시 저를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요. 언니가 사주고 간 스케치북이 시커멓게 해졌는데도 언니는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좀 더 자라서 유명한 만화가가 되면 그땐 다시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땐 길에서 나눠주는 초라한 식판의 밥이 아니라 정성껏 차려진 가정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 후로는 만나지 못했겠네요? 제가 찾아갔었죠. 그분도 이 선생님처럼 훌륭한 만화가가 되어 있던가요? 만화가는 아니었지만 새하얀 블라우스에 멋스러운 스카프까지 눈이 부셨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문화생 시절인 저에게 언니는 처음 만난 그날만큼 눈부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시던가요? 언니는 절 알아보진 못하셨어요. 그때 제 모습은 유명한 만화가가 아니라 며칠 밤을 꼬박 새운 꼬질꼬질하고 근색한 문화생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럼 그 후엔 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나요? 저 혼자만 몰래 언니를 찾아갔었는데 제 책이 나올 때마다
오시길 기다렸죠. 언니가 오기 전에 유명한 만화가가 되었는데 작품할 자신이 없어서. 제 딸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백과사전까지 갖고 있는 열정적인 분이니까 곧 유명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뭐든 열심히 하면 무언가 깊이 열망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 전 믿어요. 그럼요. 음식들이 냉장고에 있었어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선생님께서 솜씨가 좋다고 칭찬까지 해주신 맛 좋은 음식들. 기대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 빼도 되겠죠? 불편하셨죠? 가정식이라고 하기엔 과한데요. 저희 집에선 이렇게 먹은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이게 싫으신가요? 저야 영광이죠. 좋은 분이세요, 언니.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공부에 못 가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자꾸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사람. 남편은 그 찐득이 때문에 딸이랑 캐나다에 가 있어. 찐득이? 아니 이거 어려서 자신을 도와준다면서 자꾸만 찾아오고 뭐 이것저것 보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집 식구들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했어. 몇 번 이사를 갔지만 또다시 찾아오긴 했지. 그 여자 때문에 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우리 부부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딸을 데리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완전히 과부 신세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남편이 다니는 도서관에도 나타나고 학교에도 나타났어. 우리를 자꾸만 보고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그런 애들한텐 잘해주는 게 아니었어. 그런 애들은 잘해주잖아? 그럼 항상 뭔가 요구해. 하나를 주면 다른 손을 내밀면서 더한 걸 요구하는 식이야. 직접 보셨나요? 아유, 내 앞에 나타났어도 난 알아보지 못하니 알 수가 없지. 뭘 보냈는지 아세요? 그 남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온통 시커멓게진 스케치북이며 책이며 먹을 것들. 그리고 만화책도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스케치북, 만화책. 남편이랑 경찰서에서 봤어. 표지가 좀 아유, 이 음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친구한테 전화해보는 건 어떨까? 약속한 시간이 되려면 좀 남았는걸요? 그래, 그래도 댁에 있는 따님은 누구죠? 뭐? 제 광팬이라는 따님 말이에요. 오늘 저를 만났다는 얘기라면 오늘 저녁이라도 저희 집에 올 거라고 장담한 그 따님이요. 그 딸이 둘이야.
오늘 언니랑 같이 점심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 카드를 가져갔다는 친구 말이야. 어디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 내가 약속이 잠깐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깜빡 잊었지 뭐야?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 늦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그럼 제 계약은요? 내일 받아가지 뭐. 내일요? 응, 그래 내일. 오늘 메세나 운동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일은 정가를 주고 사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카드만 먼저 가져가고 계약서는 내일 넣을게.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런 건 마저 드시고 가셔야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아쉽네요. 언니랑 더 많은 얘기하고 싶고. 내일 또 오면 되지 뭐. 물병에 물이 없네요. 네? 아까 말씀. 아니 말했잖아. 물이 다 떨어졌다고. 아침에 챙겼는데 말을 많이 하면 금방 입이 마른다고 하셨죠? 근데 너무 말랐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무슨 소리야? 다 마셨을 리가 없는 거지. 화장실도 사용하지 않으셨죠?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오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안 들렸어? 뚜껑을 내리지 않았어요. 청소할 때 분명히 올려놨었거든요. 난 뚜껑 안 내리고 임마 됐어? 하는 말씀이 다르시네요. 그 문제로 남편분과 많이 다툰다고 하셨는데. 내일 다시 올게. 내일. 여기요! 여기요! 여기 1장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장난 그만해. 내일 다시 온다니까. 바빠서 그래. 문 열어줘. 뭐야? 갈증 난다고 하셨잖아요. 보리차 싫어할까봐 생수를 드리고 생수도 드시지 않아서 주스를 드렸는데 드시지 않았어요. 제게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날처럼? 그날이라니. 제게 스케치북을 사주신 날이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사준 적 없어. 이거 봐요. 아낄 수 없어요. 이거 봐요. 제가 완벽한 방음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나가 선생님, 사모님,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본 적 없어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나 근데 급한 일이 생겨서 3일 후에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집 열쇠 가지고 있지? 카드? 괜찮아. 친구가 나 없는 동안 집을 쓴다고 하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 3일 후에 집에 갈 때 원고 넘겨줄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래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난 당신을 본 기억이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이러지 말고 말로 해요. 만화가 선생님이 원한다면 계약서 파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신은 동안 개구리 이야기를 완성했는데 네 말씀대로 두꺼비로 그랬어요. 마치 피부가 에일리언처럼 녹아내리고 있어요. 개구리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그래요. 나무꾼이 잘못한 거죠. 그럼요. 아주 나쁜 놈이죠. 왜요? 그건 도망쳤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무꾼처럼 시계작대기로 겁을 주거나 흉하다고 침을 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먹기 좋게 한 입씩 숟가락으로 떠넣어주고 싱거울까봐 반찬까지 주면서 희망을 줬잖아요. 다 달아서 없어져 버리고. 아니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했던 희망이요. 근데 나무꾼이 준 건 희망이 아니라 동정이었죠. 도시락도 나눠줄 수 없는 싸구려 동정심. 난 아니야. 난 그냥 책이나 팔러다니는 백반 사람일 뿐이야. 정말로 유명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언니 옆에 멋지고 당당하게 서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 없더라고. 정말 죽으림에 다 했는 대로 말이야. 만화가 선생님, 사모님, 난 그 언니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 두성과 본 것 같지 않아? 언니가 나한테 사준 스케치북이잖아. 스케치북 가득 내가 그린 만화들로 꽉 채워지면 그때 언니가 날 다시 보러 오겠다고 했잖아. 뭔가 눈물로 뒤덮인 길 위에서 무릎을 꿇고서 내 눈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줬잖아. 그렇지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아이는 너무 많았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아무리 만화를 그려도 난 만화가가 될 수 없었어. 내 만화엔 추억이 없어. 내겐 구걸하던 모습과 아버지께 매봤던 비참한 기억뿐이야. 그런 내가 어떻게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 있겠어? 내게 추억은 언니와 누나가 없었던 그때쯤이었어. 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럼 그 오래 기다림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언니를 기다린 거야. 좀 아플지도 몰라. 그래도 미안하지 않을래. 언니가 내게 준 건 더 큰 아픔이었어. 하지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알잖아. 이것이 얼마나 방음이 잘 되어 있는지는. 이러지 마. 나 그냥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 폭살동. 그래.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을 만난 것뿐이라고. 날 기억해? 기억해. 그래 기억해. 스케치북을 주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건 그러니까 그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불쌍한 아이한테 스케치북까지 사줬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뱉고 손가락질했어야지. 그랬다면 유명한
날 기억해?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 유일한 추억. 겨울이면 아버지는 똥 사냥을 하셨어. 눈이 소복히 쌓여 무릎까지 오면 아버지와 난 산으로 꽁무니를 들어갈 뻔했어. 그리고 다음날 산에 오르면 긴 눈밭에 빨갛게 죽어있는 꽁들을 주워 모았어. 청산가리 모이를 먹은 꽁들은 붉은 피를 토하며 죽어있었어. 그 꽁들을 만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난 내색하지 않았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토가 끓어올랐지만 난 미소를 짓고 있었어. 유명한 만화가 되려면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야 했어. 날 잡으러 올 수 없을 만큼. 뻔 뱃속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청산가리는 한 이틀쯤 지독한 배탈 설사하실 거라 생각했어.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날 가지고 나왔어. 하나만 말해줘. 하지만 이건 진실이어야 해. 오늘 언니는 내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잖아. 그렇지? 그날 무릎을 꿇고서 내 눈을 보면서 했던 말 진심이었어? 언니가 본 아이들 중에 내가 제일 만화를 잘 그린다는 말 진심이었어? 거짓말. 맛있다. 가정식 요리. 이런 맛이었구나. 고마워.
만들기 위해서는